혹시 이름이? 백만장자 할머니는 눈앞의 젊은 여성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딸과 똑같은 흉터가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 젊은 여성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둘은 끝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30년의 세월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비밀이 밝혀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작은 시골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백반집. 오래된 간판과 정겨운 인테리어가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레 멈추게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백반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죠. 맛있는 음식 냄새와 정겨운 대화 소리가 뒤섞여 온기를 더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노부인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노부인은 백발을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품이 있는 걸음걸이로 가게 안을 살폈어요. 백반집 사람들이 모두 한 번씩 쳐다볼 정도로 그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노부인의 눈빛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죠. 혼자 오셨어요? 자리는 여기 어떠세요? 백반집 여주인 수진이 환한 미소로 노부인을 맞이했습니다. 정희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맡는 백반집 특유의 냄새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고향에서 먹던 반찬들, 모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성공한 사업가로서 세계 각국의 최고급 요리를 맛봤지만 이런 소박한 한 끼를 먹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정희의 주문에 수지는 밝게 웃으며 잠시만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 정희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까만 머리카락, 밝은 미소,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길. 수진의 모습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맛있으신가요? 수진의 물음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라 그런지 참 맛있네요.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계산대로 향했어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거스름돈을 건네는데 그 순간 정희의 시선이 수진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작은 반달 모양의 흉터. 정희의 눈이 크게 떠졌고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흉터는 30해 전 잃어버린 딸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그 흉터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감쌌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 안 나네요. 수진의 무심한 답변에 정희의 가슴이 더욱 요동쳤죠. 정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백반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렇게 정희는 수진의 모습을 머릿속에 새기며 다시 찾아올 것을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정희는 잠 한숨 못 이루고 백반집 여주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도무지 그 흉터를 잊을 수 없었어요. 정희의 딸 예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반달 모양의 흉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30해 전 백화점 쇼핑몰에서 잠시 한눈판 사이 사라져버린 5살 예진이. 그 후로 정희는 딸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김비서, 어제 그 백반집 주인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다시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살펴봐야 했어요.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백반집은 점심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정희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수진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활기차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과 정겹게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30해 전 자신의 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어제 오셨던 분이네요. 또 오셨군요.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다시 왔어요. 혹시 잠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수진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점심 손님들 정리되면 시간 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어요. 마침내 손님들이 줄어들자 수진이 정희의 테이블로 다가왔죠.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수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제 부모님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친부모는 기억도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죠. 어릴 때부터 이 마을에서 자랐고 20대 초반에 이 백반집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제 가족은 이 마을 사람들이에요. 정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혹시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정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35이요. 왜 그렇게 물으시죠?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예진이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35살이 되었을 테니까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어요. 이 마을에 언제부터 살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론 5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이 마을 고아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전엔 잘 모르겠어요. 수진의 눈빛이 멍해졌습니다. 가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희미한 꿈을 꾸긴 하지만 그게 실제 기억인지 그냥 꿈인지는 모르겠네요. 정희의 손이 떨려왔어요.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나이, 흉터, 그리고 실종 시기까지. 혹시 당신의 원래 이름이 기억나나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고아원에서부터 수진이었어요. 다른 이름을 가졌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수진의 말에 정희의 희망이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직감은 여전히 강했어요. 혹시 이 근처에 30년 전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 있을까요? 고아원 기록이나 정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면사무소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그런 걸 찾으시는 거예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된 인연을 찾고 있어서요. 정희의 말에 수진은 더 궁금해졌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정희는 백반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 거예요. 다음 날 정희는 비서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그 마을의 고아원 기록을 확인했는데 30해 전 마을 입구에서 발견된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의 나이는 5살 정도로 추정되었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요. 정희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서류에는 아이의 특징으로 오른쪽 손목에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발견 시기가 예진이가 실종된 시기와 일치하네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의 백반집 주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진 씨는 20살까지 고아원에서 자랐고 이후 마을에 정착해 여러 일을 하다가 7해 전 백반집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비서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의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희는 결단을 내렸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유전자 검사가 가능할까요? 비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려면 수진 씨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다시 백반집을 찾았죠. 이번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백반집에 들어서자 수진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 또 오셨네요. 이제 단골이 되시는 거 아닌가요? 수진의 밝은 미소에 정희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죠. 수진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백반집 구석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5살 예진이의 사진이었죠. 이 아이를 혹시 본 적 있나요? 수지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누구인가요? 정희는 심호흡을 한 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내 딸이에요. 30해 전 실종된.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목에는 당신과 같은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요. 나이도 실종 시기도 모두 일치해요. 수진 씨, 혹시 당신이 내 딸 예진이 아닐까요? 순간 백반집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신 딸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정희는 간절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나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모든 정황이 일치해. 30해 전, 너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됐어. 내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그 후로 너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냥 고아원 출신일 뿐이에요. 버려진 아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 저를 데려가려는 건가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 제 삶에 만족해요. 부모님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절 버렸고 전 제 길을 걸어왔어요. 이제 와서 수진의 날카로운 반응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실종된 거야.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 너를 찾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단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부모님을 찾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해해. 너무 갑작스러웠을 거야.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릴게. 그리고 조용히 백반집을 나섰어요. 백반집을 나온 정희는 차 안에서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수진이 자신의 딸 예진이라는 것을. 수진은 문을 닫은 후 홀로 백반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딸이라니. 수진은 평생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고아원에서 내 부모는 널 버렸어 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고 그것이 수진의 가슴 깊은 상처가 되었죠. 손목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수진은 문득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을 떠올렸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웃음소리.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운 고아원 생활에서 만들어낸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 몰라.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수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고 그릇 하나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젠장. 수지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눈물을 참았어요. 다음 날 백반집은 평소와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오가는 동안 수진은 자꾸 문 쪽을 바라보았죠. 정희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을까요? 아니면 은근히 그녀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한편 정희는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수진의 어린 시절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고아원 선생님들, 당시 함께 지냈던 아이들, 그리고 수진이 자랐던 환경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았죠. 조사 결과 수진이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 그녀는 매우 혼란스러워했고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예로 시작하는 이름을 그것도 불완전하게 기억했고 고아원에서는 수진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해요. 또한 그녀가 발견된 장소가 서울에서 이 마을로 가는 도시 외곽의 휴게소 근처였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정희의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예진이가 실종된 후 누군가가 그녀를 데려가 이 마을 근처에 두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유괴범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다가 아이를 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희는 마음을 정하고 다시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우선 수진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수진이 살짝 긴장된 표정으로 정희를 맞이했어요. 정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오늘은 그냥 밥 먹으러 왔어요. 백반 하나 주시겠어요? 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예진이의 어릴 적 모습이 오버랩되는 듯했습니다. 그때의 웃음소리, 제잘거리는 목소리, 그리고 항상 활기찬 에너지, 수진에게서 모두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왔고 정희는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입을 열었어요. 실은 하나 전해드릴 게 있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보세요.
수지는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목걸이 반쪽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예진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목걸이예요. 내가 5번째 생일에 선물했죠. 엄마와 딸이 반쪽씩 나눠 가진.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지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했어요. 손이 떨렸죠. 잠시만요. 주방으로 급히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또 다른 목걸이 반쪽이 들려 있었어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두 반쪽을 맞춰봤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듯 했어요. 저는 항상 이게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왜인지는 몰랐지만 정희는 수진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넌 버려진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였어. 내가 그날 너를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수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당신 딸이라고요? 그럼 제 이름은? 수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희가 답했어요. 예진이, 송예진.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예진아 라고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그 소리에 돌아보는 모습. 수진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서두르지 않을게. 하지만 내가 내 곁에 있어도 될까?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해의 시간이 만들어낸 깊은 골짜기를 메우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 걸음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희의 얼굴과 비슷한 부분을 찾으려는 듯 한참을 바라봤어요. 눈매가 조금 닮았을까? 아니면 입술 모양이? 수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걸이 반쪽을 손에 꼭 쥐고 수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어요. 고아원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수진의 인생이 담긴 앨범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수진이 고아원에 왔을 당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수진은 방황하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난 어디서 온 걸까? 수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앨범을 넘기다 문득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10살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속에서 수지는 목에 목걸이 반쪽을 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때도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녔구나.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희였어요. 수진아,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정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직은 그게 편해요. 그래, 수진아. 오늘 시간 괜찮으면 잠시 만날 수 있을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정희의 말에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백반집은 오늘 휴일이에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마을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희는 두꺼운 앨범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예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야. 정희가 조심스레 앨범을 펼쳤어요. 내가 없었던 시간 동안 나는 항상 이 사진들을 보며 너를 그리워했단다. 수지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넘겼습니다. 갓난아기부터 5살까지의 예진, 즉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웃고 있는 모습, 울고 있는 모습, 생일 파티하는 모습. 수지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내 첫 번째 생일이에요? 수진이 물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때 넌 케이크보다 촛불에 더 관심이 많았어. 자꾸 만지려고 해서 애를 먹었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죠. 수지는 앨범을 천천히 넘기며 자신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곳에는 실종 직전에 찍은 예진의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신문 기사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유명 사업가의 딸 백화점에서 실종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예진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그 후로 난 모든 걸 다 버렸어. 정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회사도, 집도, 모든 것이 의미 없었어. 오직 널 찾는 것만이 내 삶의 목표였지. 정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경찰은 포기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회사를 더 키우고 돈을 더 벌었던 이유도 언젠가 널 찾기 위해서였어. 수지는 말없이 정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앨범을 꺼냈어요. 저도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지는 자신의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고아원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딸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학창 시절, 첫 아르바이트, 백반집을 인수했을 때의 모습, 정희가 놓친 수진의 인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넌 정말 씩씩하게 잘 자랐구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앨범을 교환하며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정희에게 고아원 생활, 학창 시절의 어려움, 그리고 어떻게 백반집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정희는 예진이가 사라진 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큰 기업을 일구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건 널 더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였어. 돈과 인맥이 있어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내게 충분한 것을 주고 싶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걸까? 자신의 정체성은? 백반집은? 걱정 마. 내 삶을 바꾸려는 게 아니야. 정희가 수진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그저 내 옆에 있고 싶을 뿐이야. 30해 동안 그리워했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어. 그 말에 수진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희는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진이 놀라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약을. 정희는 간신히 말했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수지는 급히 119에 전화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여기 응급 환자가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수지는 정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엔 이른 이 여자가 지금 자신 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니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버티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정희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는데, 그리고 정희는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 응급실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대기실에 홀로 앉아 초조하게 발을 떨며 기다렸어요. 의사가 나타나자 수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면회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게요. 환자분이 지금 많이 약하신 상태입니다. 중환자실로 들어서자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정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작고 연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누워 있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정희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정희의 손을 조심스레 잡자 정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수진아. 정희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해.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 정희가 쓰게 웃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지는 말없이 정희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 순간 자신이 수진인지 예진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이 약해진 여인이 다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김 비서를 불러야 할까요? 다른 가족분들에게도 연락해 드릴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은 너뿐이야. 너를 잃고 난 후 나는 다시 가정을 꾸리지 않았어. 오직 사업과 널 찾는 일에만 매달렸지.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희는 30해 동안 홀로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은 정희의 존재도 모른 채 살아왔는데 말이죠. 수지는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더 일찍 찾아드렸어야 했는데. 정희는 힘겹게 손을 들어 수진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찾아올 수도 없었잖아. 내가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수지는 정희의 손을 놓기 싫었지만 그녀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푹 쉬세요. 수지는 정희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온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백반집은 갑자기 휴업을 해야 했고 정희의 회사 일도 누군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수지는 정희의 비서 번호를 찾아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희 회장님의 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수지는 자신의 정체성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서는 놀랐지만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일정을 모두 조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병원비와 의료 관련 모든 것도 제가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비서와 통화를 마친 후 수지는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 몇몇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고, 수진아, 어디 갔다 왔어? 가게가 문을 안 열어서 걱정했잖아. 수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단골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인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처음으로 정희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골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고아 아니었어?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30해 전에 실종됐던 저를 어머니가 계속 찾고 계셨대요. 이야기를 들은 단골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수진아, 너 엄마 곁에 있어야지. 가게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마을의 이모와도 같았던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단골들은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누군가는 가게 청소를 돕겠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식재료 관리를 돕겠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모두들. 그날 밤 수지는 고아원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주신 박 선생님께 전화했어요. 선생님, 저 어머니를 찾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제 어머니를요. 박 선생님은 놀라며 기뻐했어요. 정말? 어떻게 된 일이니? 수지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수진아, 넌 항상 특별했어. 내가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 마치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받았던 흔적이 있었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 버렸는데. 박 선생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너희 과거가 바뀐 건 아니야. 단지 미래에 대한 선택지가 더 많아진 거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수지는 그 말에 위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정희 곁에 있어야 할 때였어요. 자신의 진짜 엄마가 아프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지금.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병실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히 백반집 주인 김수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송혜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딸로서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안색이 나아 보였어요. 수진이 다가가자 정희가 눈을 떴습니다. 왔구나.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왔어요. 수지는 살며시 웃으며 정희 곁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정희는 조금 힘겹게 웃었어요. 내가 와줘서 훨씬 좋아졌어. 정희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수진이 대신 정희의 손을 조심스레 잡아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래요. 상태를 보고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지 결정하신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진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요. 하지만 제 본명이 예진이라는 것도 이제 알았으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둘 다 제 이름이니까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렴. 난 내가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기뻐. 정희가 힘겹게 말했어요. 수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정희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네요. 오늘 오후에 일반 병실로 옮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복하시려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심장 발작 후 완전히 회복하시려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연세가 있으시니 천천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나간 후 정희는 수진에게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내게 부탁할 게 있어. 수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서에게 나의 서류 가방을 가져오라고 해줘.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얼마 후 김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에 도착했어요. 회장님, 부탁하신 가방 가져왔습니다. 김 비서는 정희와 수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놀란 듯 했어요. 두 사람의 닮은 점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정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김 비서. 이제 저희만 있게 해주시겠어요? 김 비서는 공손히 인사하고 나갔어요. 정희는 수진에게 가방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열자 여러 서류들이 나왔어요. 이건 정희가 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회사의 유산 계획이야. 내가 언젠가 널 찾으면 모든 것을 내게 물려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야. 수진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는 회사 같은 거 모르는데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내가 당장 회사를 맡으라는 게 아니야. 단지 언젠가 내가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정희는 이어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이건 30해 동안 내게 주지 못한 모든 생일 선물과 용돈을 모아놓은 거야. 매달 조금씩 적립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통장을 열어보고 놀랐어요.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내 진짜 출생 증명서와 가족 사진들이야. 내가 30해 동안 간직해온. 상자를 열자 수진의 출생 증명서와 함께 여러 장의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기 시절의 예진과 젊은 정희, 그리고 한 남자의 모습도 있었어요. 이분은 수진이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가 실종된 지 3년 후. 그는 너무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떠났어. 우리 둘 다 너무 괴로워했지. 수지는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잃어버린 과거였어요. 사진 속 아기 예진의 웃는 모습. 그리고 그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빛이 수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제가 없어지면서 모든 게 깨져버렸군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힘겹게 손을 뻗어 수진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단지 운명이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떨어뜨려 놓았을 뿐이야. 수진은 정희의 손을 잡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제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제 진짜 이름으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어요. 예진아, 우리 예진아.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예진아라고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따라 달려가던 작은 발걸음.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지던 순간. 저 기억나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그날 백화점에서 엄마 손을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서 정희는 충격을 받은 듯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사탕을 주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찾아주겠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예진아, 정말 너구나. 정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수진. 아니 이제는 예진이라고 불러야 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순간 30해의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찾게 된 소중한 인연. 예지는 조심스럽게 정희를 안았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2달 후 정희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수진. 이제는 예진이라고 불러야 할 그녀는 정희가 퇴원하는 동안 곁을 지켰어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예진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이제 서울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회사는 김 비서와 임원들이 잘 돌보고 있고, 정희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너희 백반집이 있는 이 마을이 나에게는 더 의미 있게 느껴져. 예진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하지만 엄마는 큰 회사의 회장이고 서울에서의 생활에 익숙하신데.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0해 동안 난 큰 집에서 혼자 살았어. 회사는 단지 너를 찾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이제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더 이상 그런 거창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 예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우리 마을에 있을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물론 내가 괜찮다면 말이야.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사서 너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회사는 가끔 화상회의로 관리하면 돼. 예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너무 좋아요. 백반집 근처에 예쁜 한옥들이 있는데 거기서 살면 어떨까요? 제가 매일 아침 밥도 가져다 드릴 수 있고. 예진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틀 후 정희와 예진은 마을의 작은 한옥을 보러 갔어요. 오래되었지만 아름다운 정원과 아늑한 분위기의 한옥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정희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진은 정희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믿기지 않아요. 예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 아직 꿈만 같아. 30해 동안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다니. 집을 계약한 후 두 사람은 백반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짜잔 하는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예진은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마을 이장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 수진이, 아니, 예진이가 어머니를 찾았다고 해서 작은 환영회를 준비했지. 이제 우리 마을 식구가 된 걸 환영해요. 송 회장님. 정희는 감동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다니.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과 음료로 작은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예진의 단골 손님들은 정희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정희는 예진의 마을 생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아니, 예진이가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가 다 지켜봤어요. 마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했지. 이 아이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정희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못 본 30해 동안 여러분들이 제 딸을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예진이 조용히 정희를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지낼 계획이세요? 저는 백반집을 계속 운영하고 싶은데. 정희는 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만든 이 공간, 내가 사랑하는 이 일을 계속하면 돼. 나는 그저 내 곁에서 너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예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걱정했어요. 엄마가 저를 서울로 데려가거나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하실까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내 의지에 달려있어. 억지로 강요할 생각은 없어. 다만 가끔 회사에 와서 구경하는 건 어떨까?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였고 언젠가는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길 테니.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회가 되면 가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이 백반집과 이 마을이 제 자리라고 생각해요. 정희는 예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거야. 내가 내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다음 날 아침, 예진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백반집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희도 일찍 일어나 백반집으로 왔습니다. 도와줄 일 있니? 정희가 물었어요. 예진은 놀랐습니다. 엄마가요?
하지만 정희는 웃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꽤 요리를 잘했단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함께 하고 싶어. 정희는 앞치마를 둘러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모녀는 함께 백반집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희는 빠르게 배웠고 예진은 인내심 있게 가르쳤습니다. 이내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갔어요. 점심시간 백반집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놀랍게도 정희는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백반집에서 딸을 돕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송 회장님이 직접 음식을 나르시네. 단골 손님들이 놀라워했지만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부터 저도 이 가게의 일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예진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해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예진과 정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진이 특별히 준비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놓였어요. 엄마, 이건 제가 처음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 만든 메뉴예요. 지금은 메뉴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 된장찌개만큼은 그대로예요. 정희는 한 숟가락을 떠 먹어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맛있구나.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정희 얼굴에 감동의 표정이 번졌어요. 예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 맛에 대한 기억이 있었어요. 그 맛을 찾아 계속 노력했죠. 예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건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이었던 거예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랬구나.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예진아, 30해가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엄마, 예진이 조용히 불렀어요. 고마워요. 절 찾아주셔서. 정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내가 내 인생에 다시 돌아와줘서. 밤이 깊어가는 동안 백반집의 불빛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곳에서 모녀는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30해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